자, 조금 전에 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인천지검까지 이제 압송되는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억울하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이분이 그 유병헌 씨의 딸로서 그 모리알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무그룹 계열의 뭐 자금,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92억 원이라고 하는 그 자금을 횡령해서 그 개인 재산을 일구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지 않느냐. 네. 또 예를 들면 뭐 유병헌 씨의 사진첩 같은 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회사를 통해서 사주면서 그 남은 차액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건데요. 네. 결론은 이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뭐 배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안전에 관련해서 사용되던 돈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제대로 거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돌렸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형성해 놓은 재산을 통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 5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돈의 일부라도 조금 보전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강제 송환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 유병헌 씨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5천억 원 정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월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호를 운영했던 뭐 그 청해진 해운이라던가 이런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사망했고 또 그들에 대한 뭐 구상을 기다리느라고 우리 또 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에서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청구하려고 봤더니 유병헌 씨 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 압류한 게 1,200억 원 정도를 이제 압류를 해놨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200억 원은 문제도 아니게 1,600억 원 정도가 가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은행권으로부터.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미 우리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먼저 이렇게 보전 처분해 놓은 것들에 우선해서 먼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받았던 돈 중에 일부는 뭐냐면 장남 유대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2년 동안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35억 원 정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분에게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구상권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달 14일부터인가요? 아마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초호화 생활을 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일단은 유섬나 씨의 책임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유섬나 씨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돈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유섬나 씨가 어떤 돈을 사용한다 해서 그 돈이 이 세월호 관련된 것에서 밝혀진 뭐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유섬나 씨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해외 재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 추진 같은 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또 문제가 되는 게 차남이 있습니다. 그 차남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지금 이제 수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서 형을 살기도 했고 뭐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전도 됐지만은 예를 들면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딘지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섬나 씨도 뭐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체포가 프랑스에서 됐지만은 3년 동안을 이 소송을 거치면서 이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또 그중에서 이제 자기의 미성년자 아들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1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죠.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가장 이제 부유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아마 1,000억
건 정도 된다고 하나요? 아까 1천만 원 참 월세가. 월세가 1,000만 원 월세가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물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기가 어디 가는지는 꼬박꼬박 알리면서 살았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난 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3년 동안 송환을 미루기 위해서 계속 법적인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건지 프랑스에서 상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갑자기 정유라 씨도 막 들어오기도 예. 하고 또 이번에 정유라 씨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3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니까 할 건 다 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는 좀 체제가 조금 이원화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끝이지 않습니까? 네. 이 프랑스는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있고 행정법원은 또 행정법원대로 또 따로 최고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세 유데타라고 하는 행정법원까지 모두 가서 결과적으로 넌 돌아가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예. 법적으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에서. 그러면 유섬나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유럽 인권재판소에 다시 탄원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질질 끄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아까 이제 인천지검에 도착해서 기자회견 내지는 뭐 얘기하는 것에 비추어 보게 되면 본인이 너무 안타까웠다. 또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가 아니고 고문이 행해진 나라이고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난 좀 들어와서 제대로 좀 나의 억울함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공정한 심사를 받고 싶다. 그렇죠.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것이 진심인지 네.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것인지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난 그 정권과의 자기네들 간의 그 연결고리 같은 것들은 좀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